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막상 문제 풀면 그렇게 또 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풀릴 때까지 내용을 보고 또 문제 또 접근해 보고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E는 QV 그랬고 델타 H는 QP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발열이다 델타 H가 마이너스, 흡열이다 델타 H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사가 항상 델타 H를 구하는 게 관심사입니다. 이때 보통 상점자 재료가 있다는 것은요. 이건 표준 상태라는 걸 연력학적 표준 상태거든요. 연력학적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연력학적 표준 상태는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1atm이고요. 농도는 1몰 농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STP랑 헷갈리면 안 돼요. STP는 뭐니? 0도씨 1기압이에요. STP와 연력학적 표준 상태는 다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STP 이꼴 연력학적 표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0도씨 1기압을 STP라고 부르고 연력학적 표준 상태 하면 25도씨 1atm 1몰 농도를 말해주고요. 보통 이 상태에서 반응을 수행시키거나 이 상태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점자 제로를 씁니다. 상점자 제로가 있던 것은 25도씨 1몰 농도 1atm에서의 값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까? 이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델타 H 값을 구하고자 할 때요. 하나는 Q꼴 MC 델타 T, 시멘트. 두 번째는 헬스의 법칙. 세 번째는 델타 HF, 제로를 이용합니다. 요건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표준 생성열. 기본적인 정의가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그 화합물 1몰을 생성시켜주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 그랬던 거예요. 예, 요건 기억나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요건 구할 때는 요거는 델타 H 값을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생성물의 값에서부터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 전체 다해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열 전체 다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의 값으로 델타 H 값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네 번째는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우리가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결합 해리 에너지 어디서 배우셨어? 공유결합 파트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의 결합을 끊어버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 값이요. 그 값을 이용해서 델타 H 구할 때는 이거는 연력학에서 유일하게 델타 H 구할 때는 이거는 반응물의 값에서부터 생성물의 값이에요. 연력학에서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반응물 빼기 생성물하는 경우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개씩을 각각을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Q꼴 시멘트, 헬스의 법칙, 그 다음에 델타 HF 제로를 이용해서 그 반응의 엔탈피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 빼기 생성물이다. 이건 절대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이게 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수험생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물 빼기 생성물은 연력학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나씩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Q꼴 시멘트부터 갑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의 비열이라는 단위를 정의를 알아야 돼요. 보통 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몰 연력량이라고 부르는 정의도 알자. 몰 연력량은 보통 기호로 CM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정의예요. 정의니까 정의는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죠? 비열의 기본적인 정의는 비열은 열이 아니문이다가 아니야. 아닐비 열열 열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 농담한 건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분위기 험악했어. 응? 예, 비열이 뭐라고? 아직은 안 해. 정답. 빙고. 아직은 안 했네요. 그렇네. 그래. 이 새끼 당황스러운 말을 하네. 어쩌면 그렇게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확 없네. 그래. 어머나. 비열은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은 고체액체 기체를 불문합니다. 고체액체 기체를 불문하고 어떤 물질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1g을 1도씨 높여주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질 1g을 갖다 놓고요. 비열만큼 때려주면 1도가 높아져요 라는 소리예요. 어떤 물질 1g을 갖다 놓고 비열만큼 때려주면 1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소리예요. 자,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자 1도 높인다, 1K 높인다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1도 높인다와 1K 높인다는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야? 예, 같은 얘기 같아? 다른 얘기 같아? 다른 얘기겠지, 그지? 그래야 내가 재밌지, 그지? 그래요. 아,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25도에서 26도가 되었으면 몇 도가 높아진 거니? 1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면 1도가 높아진 거다. 이렇게 높아진 거다. 25도는 몇 K니? 25도가 몇 K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니? 당황하셨어요? 뭔가 여기서 느낌이 298K예요. 그죠? 298K에서 자, 26도는 몇 K니? 그래, 고마워. 299K예요. 299K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몇 K가 높아진 거니? 1K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거예요. 1도 높인다, 1K 높인다는 둘 다 1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선생님 말이 돼요.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도 모르세요? 야, 이 새끼야, 차이라니까 임마. 차이. 높인다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이는 같다 이 얘기라고요.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비열은 기본적인 정의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여주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오늘은 옷을 좀 신경 입었구나. 아까 뭐 입었다 갑자기 뭐가 옷이 바뀌었다 그 새끼 이거? 아까 그 패션을 얘기했더니 막 충격받았냐? 충격 먹었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즐겁게 웃으세요 넌? 왜? 어머나 괜찮아. 그래. 야 있잖아. 단위가 뭐야? 비열의 단위가. 정의만 갖고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혹은 1K 높일 때 필요한 열량. 이거의 단위를 정의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사와요. 그람 퍼 도 칼로리? 뭐 이상한 그람 퍼 도 칼로리? 이거?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다. 반말. 이건 거의 반말의 수준인데? 칼로리? 그래. 열량은 보통 칼로리란 단위도 쓰고 주울이란 단위도 쓰죠. 그러니까 주울 퍼 그람 도씨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1g을 1도씨 높일 때 몇 줄 들어가니? 이거 아니겠어요?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줄 퍼 그람 켈빈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래. 몰 열량량은요. 어떤 물질 1몰이에요. 1몰을 똑같이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몰 열량은 CM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1몰을 1K 혹은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몰 열량량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뭐겠소? 단위가 뭘까요? 불러봐, 인마 새끼야. 줄 퍼 아니 새끼야 1몰을 새끼야 1몰을 야 새끼야 1몰을 새끼야 1K 혹은 1도 높이는데 새끼야 왜 그람이 왜 들어가냐 새끼야. 야 새끼야. 응? 그렇지. 몰 도시 혹은 줄 퍼 몰 K라고 부르는 게 몰 열량량의 단위일 것입니다. 오케이? 일단 단위는 당연히 알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단위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얘기잖아요. 어떤 물질 1몰을 갖다 놨어요. 1몰. 자, 물은 몇 그램? 물은 몇 그램 갖다 놓은 건데? 1몰 새끼야. 18g 갖다 놓은 거야. 그래. 18g 갖다 놨어요. 1몰은 18g 분자량 아닙니까? 그럼 18g 갖다 놓고 자, 몰 열용량만큼의 열이 들어갔어요. 온도 얼마큼 높아져? 몰 열용량만큼의 열이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얼마큼 높아집니까? 1도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물의 몰 열용량과 비열은 얼마큼의 차이가 보이겠니?
물 1g은 1도 높일 때, 자, 예를 들면 10줄 들어간다 치자. 물 1g을 1도 높일 때 10줄 들어간다고 치자. 물의 몰 연료량은 180. 나이스 큐. 18배 차이가 나겠죠. 분자량이 18이니까. 얘 축구야 알아들었니?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예. 얘는 물 1g을 1도 높이는데 10줄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물의 몰 연료량은 하면은 1몰을 1도 높일 때는 분자량이 18이니까 18 곱하기 10해서 180 줄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해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정의상으로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거 적어 놓을 수 있겠어? 알아서 좀 적어 놔줘. 알았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 생각해 봐봐. 알아서 적어놔줘 할 때 적어. 신기해. 보면은 말이지. 내가 야 적어라 얘들아 착한 어린이야 적어라. 중요한 거야 적어줘. 이렇게 하면 적고. 내가 그냥 말로 떼면은 그냥 말로 떼고 까먹어. 그리고 네가 언제 강의했네. 그럼 환장해. 예, 그러니까 좀 적어놔줘. 그런 거는 그지? 그래 자 그러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물질 1g이 있어요. 자 얘가 1g이라 치자. 이거 1g이 있어. 이 1g에 예를 들면 10주를 때렸을 때 요 분필의 온도가 1도가 높아졌음을 알았다. 그래. 요 놈의 비열은? 요 놈 1g이 있어요. 1g 있는데요. 10주를 때렸어요. 그때 요 온도가 1도가 높아졌대요. 물의 요 분필의 비열은 10줄 per 그램 도시겠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 분필이 10g이 있어요. 10g이 있습니다. 10g을 10도 높이고 싶어요. 10g을 10도 높여주고 싶어요. 1g을 1도 높일 때 10줄 들어가요. 그게 물의 요 분필의 비열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1g을 1도 높일 때 10줄 들어가면은 요게 요 분필의 비열이에요. 요 분필이 10g 있어요. 10g. 10g을 10도를 높여주고 싶어요. 10도를 높여주고 싶어요. 몇 줄 때려야 돼? 얼마? 100줄? 아니 그 이상한 계산이네. 야 어떻게 아주 신기하네. 야 이 새끼야 1g을 새끼야 1도 높일 때 10줄 들어가. 그러면 10g을 10도 높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00이란 말이. 손으로 계산해보는 거야? 아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손으로 계산해야지만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얘기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이야? 그럼 얼만데? 1000줄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요? 예, 그럴 거 같니? 안 그럴 거 같니? 그럴 거 같니? 그래.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입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식 하나 그냥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Q는 그러니까 Q는 시멘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이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화학은 자꾸 어려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화학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안 풀릴 뿐이에요.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내용 갖고서 문제가 100% 다 풀리면 그게 그게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에도 숙달을 또 시키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분필이 1g이 있을 때 10줄 들어가면은 1도가 높아지면 10g 있을 때 10도를 높이려거든 1000줄 때려야죠. 그러면 그 1000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열의 질량의 온도 변화를 갖다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Q꼴 시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혹은 MC 델타 T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는 거 맞니? 이해되는 거 맞아? 안 돼? 그래. 그러면 말이지. 자, 열을 가해주면 온도는 높아져야 되니? 낮아져야 되니?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지? 왜? 열과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잖아. 이 식이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 그냥 Q꼴 시멘트가. 얘와 얘는 서로 간의 비례관계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쪽이 온도 T고 이쪽이 Q 열량이라고 한다면 말이지. 이쪽이 열량이라고 한다면 열을 가해준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열을 가하면 얘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열을 가는데 얘가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변태가 어디 있어 세상에. 당연한 거야. 그럼 높아질 때 저 일정 온도서부터 온도가 높아질 때 하나는 이렇게 높아지고 하나는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하나는 이렇게 높아지고 이걸 A라는 물질이라고 이걸 B라는 물질이라고 하자 이거야. A라는 물질 이걸 B라는 물질이라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자, A와 B의 차이점은 똑같은 질량이 있다 시작했을 때 A와 B의 질량은 똑같다 했었을 때 현재 질량은 동일하다 라고 했었을 때 A와 B의 차이점은 비열이 누가 큰데요? B? B열이니까 B야? 그러면 A열은 난 농담한 거야. 이거 내가 순간적으로 막 얼어붙었어. 그래. 대단히 감이 좋구나. B열이 크다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놈이 B열이 큰 거죠. 왜 그래요? B열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열이 들어가야 가까스로 1도가 높아진다야. 그러면 열이 들어가도 온도가 잘 높아지지 않는다거든.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거든. 이해될 수 있겠는지요? 그래서 이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의 그래프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이런 게 나올 텐데 양의 기울기 갖는 비례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 비례 그래프상 기울기가 완만한 놈은 다른 말로 하면 비열이 큰 놈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될 수 있으셨습니까? 왜 그런가요? 비열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열을 때려 주어야 가까스로 1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때려줬을 때는 온도는 잘 높아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온도가 잘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열은 들어가는데 온도가 조금밖에 안 높아지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Q라고 하자, 이쪽이 T라고 하자.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무슨 소리니? 이건 무슨 소리니? 자, 이건 무슨 소리니? 열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전혀 안 높아집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요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요때는 비열이 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니? 얼마? 왜 들리느냐 니들 장난. 보통 물어보면 0이라고 그러던데. 비열이 0이면 새끼야 열을 때려주지 않아도 새끼야 온도가 1도가 막 높아지는 거야 새끼야. 그러니까 비열이 그래 무한대인 경우다 라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을 때려도 온도가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비열은 거의 무한대의 물질입니다 라는 소리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긴 왜 없어 새끼야. 왜 없어? 우리가 흔히 맨날 보는 현상인데 맨날 보는데 예를 들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주는 상변화에서는 열이 들어가도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맨날 보는 현상인데 왜 없어요? 없다고 왜 단정지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비열이 무한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념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으로 알아줘야만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개념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뭔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 의미성을 알아듣는 건 맞냐? 알아들었어? 작년에 왜 몰랐을까? 작년에도 알았어? 이 새끼가 뭐 어디 있지? 이 새끼 봐라. 작년에 알았죠? 너 작년에 몇 개만 했어? 채점 안 해봤어. 채점을 안 해봤어? 그래 잘했어. 그래. 그래서 몇 프로 먹었어? 78%? 나쁘진 않네. 78%면 괜찮다, 그지? 그러니까 다른 거 조금만 한 90%씩만 됐었으면 붙었을 텐데, 그지? 아깝다. 괜찮아. 올해는 이제 한 90 몇 프로 먹어야지, 그지? 90 몇 프로 먹는데 그게 90 몇 프로가 만점이 아니라 학생들은 이게 말이야 78% 정도 먹었다. 작년에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면 봐.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올해는 재수하니까 95% 이상 먹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지?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서 시험장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또 삼수의 길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삼수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완벽한 실력은 절대 배양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가닥을 잡는 것이 그 틀을 깨는 방법이냐면 말이에요.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그게 고득점의 비법인 것을. 그래서 학생들은 완벽한 실력을 배양하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의 연습 문제를 다 풀어야지. 라는 이상한 가닥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풀지요. 처음에는 풀어요. 근데 문제는 10번은 죽어도 못 풀죠. 10번은 못 풀죠. 그러면 10번 못 푼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막판 되었을 때 문제를 풀긴 더럽게 많이 풀었는데 머릿속에 정리된 지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 작년에 78% 먹었으면 올해는 75% 먹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점수가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개수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해서 작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이제는 이럴 수가 라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고득점의 비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90몇 프로 먹어야지 하는 거는 절대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재수생 중에 약 한 3, 40% 이것보다 또 넘을지도 모릅니다. 한 5, 60%가 될지도 몰라요. 5, 60%는 작년보다 점수가 하락합니다. 한 5, 60%는 내가 볼 때 하락하고요. 나머지 20, 30%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점수가 뛰는데 최대로 많이 뛴 친구를 제가 저번에 알려줬죠. 70점 뛰었다고요. 70점이 뛰었어요. 표준 점수 70점. 표준 점수가 70점이 뛴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가닥이냐면요. 이게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수에서 무조건 점수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지? 대부분 다 이래. 대부분 다. 떨어지거나 동일해. 근데 이게 왜 이런 가닥이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야지. 벌써 이게 떨어지기 위한 전초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에 충실해서 했던 걸 반복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절대 틀리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풀어내겠다라는 마음 가닥을 잡는 것. 그게 어려운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누구나 쉽게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불러오는 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이런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겨우 10%만 점수가 뛰는데 그 점수는 상상을 못할 만큼 뜁니다. 70점 뛴 친구 봤어요. 70점. 221점 했다 291점 되는 친구 봤어요. 291.8점. 그래갖고선 차석을 먹었거든요. 전체. 근데 성대 떨어졌어요. 성대가 스펙 받잖아. 그래갖고 한양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에 이제 S캠퍼스 저한테 강의를 듣고선 190점 받았거든요. 초시생으로서 190점 스펙이 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초시생으로 190점 먹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학생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190점 먹어갖고선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공부를 딱 했는데 하는 그 자세가 진지하지요. 그리고 8월 달에 딱 강의실을 묶어놨더니만 벗어남이 없죠. 벗어나질 않아요. 딱 앉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해는 드디어 259점 쳤어요. 559점 강원대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재수한다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붙는 시험은 재수생만 붙게? 아니요. 재수한다고 다 그러지 않아. 재수하면 점수가 동결되거나 겨우 1, 2점 올라가는 건 동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지식은 따다다다닥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거라.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쓸데없이 괜히 이상한 악마 같은 새끼 만나갖고 쓸데없는 문제 풀고 있으면 또 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합니다. 요 친구 이제
요 친구는 이름을 밝혀 태우고요. 요 친구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름을 못 밝힙니다. 왜 밝히지 말라는지 몰라? 자랑스러운 건데, 그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항상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내가 왜 들고 강의하는가 도대체. 윈손 저거 제 무겁더라고 이상하게. 뭐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초시생 여러분, 그러면 초시생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반복하여라는 겁니다. 반복해라. 그러니까 양적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그거는 전부 다 인터넷쟁이 새끼들이 만들어낸 소문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플레이꾼 하는 놈의 새끼들이 자기가 양이 많은 걸 과시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 2회 걸 갖다 놓고 양 많다고 떠들어대는 행위란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죠. 어떤 선생이 100% 안 가르쳐 주겠니? 어떤 선생이. 그리고 여기 분명히 기심기잖아요. 기심기면 기출문제 내가 과거 거 100% 풀어주고 있어요. 물론 베이직에 있는 건 뺍니다. 제 책 중에 베이직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35문제 실어놨거든요. 그건 빼요. 그건 너무 쉬워서. 그거 빼고 나머지 100%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본만으로 100% 풀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물론 2015년도 거 빼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빼는 게 많으세요. 2015년도 거 왜 빼는지 알지?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장난질 치는 놈의 새끼들의 소행 때문에 양 많다, 빠진 거 있다 이런 개소리에 학생들이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시험범위 이외의 걸 가르쳐주면서 시험범위라고 뻥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항상 그래. 시험을 보고 나잖아요. 일부만 잘 보는 거야. 그게 10% 내지 20%밖에 안 돼. 나머지 8, 90%는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조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진짜 김선미는 양이 빠졌나 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기 시작하면서 양을 늘리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계속 점수가 하락폭을 걷는 거죠. 이게 아니죠. 항상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안과 동시에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도 다 외워야 되고 그 외운 것이 언제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써먹는 것을 확인해서 문제를 적용시키는데 그 문제 중에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그걸 알아도 도저히 손 자체가 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있어요. 그런 두세 개 정도는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틀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두세 개 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두세 개 틀리면 99% 확보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95% 이상을 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다거든요. 이런 것이 망각되니까 이런 것이 학생들이 모르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양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리 상태가 퍼펙트한 지식을 배양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또 강사 새끼들은 학원 놈들은 그런 거를 부추기니 완벽하다 이런 말을 갖다 자꾸 남발하면서 자꾸 부추기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가 마탱이 가서 첫 해 붙을 사람을 두 번째 붙을 사람을 세 번째 붙을 사람을 영원히 못 붙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완벽한 지식보다는 반복적인 공부를 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에서만큼은 완벽해지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은요. 책에 나온 건 다 해야 돼요. 다만 일반 화학책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일반학이면 일반학 유기는 알코올 범위 내에서 당하는 거예요. 미트생은 전 범위 유기를 당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이거 잘 알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건 맞지? 이럴 땐 비열은 무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상변화 시에는 비열은 거의. 열은 계속 투여되지만 온도는 안 높아지거든요. 왜 안 높아지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얘기는 비열이 크다 이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변화할 때 한번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예를 들면은 얼음의 비열이 얼음, 물,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는데
요 비열이 예를 들면 2.03이라고 하자. 요놈이 4.18이고요. 이건 지금 비열 말하는 거다. 요놈이 2.02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H 퓨전 용융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얼마냐 이거부터. 용융열이 얼마야 값이? 6.02 40.7 6kJ이라고 하자. 6kJ. 그 다음에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이걸 42kJ이라고 하자. 1몰당 그람당이라고 할까? 몰당이라고 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뭐. 그다음에 자, 요거는 2.03 단위는 줄 퍼 그람 도시라고 하자. 전부 다 단위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하자. 지금 얼음의 비열, 물의 비열, 수증기의 비열, 용융열, 기화열을 알려줬어요. 각각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는 기출 됐는데, 요건 기출 좀 이따가 보여줄 건데, 기출 그대로 나왔는데, 요게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뜰 거다라는 걸 예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가자. 이쪽이 Q 열량이야. 이쪽이 온도야. 자, 마이너스 30도씨에 얼음이 있다 치자. 마이너스 30도씨에 얼음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어떤 친구가 마이너스 30도씨에 얼음이 가능해 불가능해? 얼음이 어떻게 마이너스 30도씨가 될 수 있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야, 얼음이 마이너스 30도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 얼음의 온도가 0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0도에서 물이 어는 거요. 얼음의 온도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맥시 어디까지 떨어지겠니? 최대한. 만약에 떨어진다면 최대한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273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씨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 30도씨 얼음이 있어. 그러면 야, 열을 때려줍니다.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질 때는 기울기가 뭘 말해주는 거야? 기울기가 완만하면 비열이 크다거든. 그런데 여기 야, 비열 뽑을래?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얘가 두 번째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얘가 두 번째야. 그러니까 아바라바라바라라라라 높아지는 거야. 기울기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엔 열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언제까지 들어가? 0도씨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지? 0도씨까지. 0도씨가 딱 되면 여기는 상태가 무슨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 물의 상태는 고세 얼음이에요. 얼음에서 열이 딱 들어가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엔 0도씨가 딱 되면 어떤 일 벌어지니? 상변화 일어나요. 그러면 0도씨가 딱 되면 상변화. 얼음은 지금 상태가 어떠니? 자, H2O 분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딱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여기 사실은 이렇게 딱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육각수 있잖아. 육각수 흥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있잖아. 응? 육각수.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육각수로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요거 결합을 요걸 수소 결합으로다가 얼음이 딱 갖춰져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열은 투여돼. 열은 계속 들어가는데 온도는 안 높아져. 왜 안 높아져요? 이 인력을 끊어야 되거든. 들어가는 열은 그 수소 결합을 끊어버리는데 소모되거든. 그러니까 열은 투여되는데 온도는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 이 상황은 우리는 상변화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리퀴드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열은 계속 투여돼서 전부 다 액체가 막 생겨서 전부 다 액체로 100% 바뀌었어요. 이때 들어가는 열이 있겠어 없겠어? 열이 있겠지. 들어가는 열량이 일정 압력이면 델타. H죠. 그때 들어가는 열량을 일정 압력에서 델타 H 퓨전 용융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들어간 열량을 델타 H 퓨전 용융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Q가 QP 값이 꼭 델타 H니까. 그지? 그러면 이 상태가 딱 되면 전부 다 뭐로 다 바뀐 거니 이제? 리퀴드로 다 바뀌었지? 리퀴드로 다 바뀌면 열이 들어가면 온도는 다시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질 때 비열이 가장 크니까 가장 기울기가 안만하겠지? 완만하겠지? 완만한 상태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100도씨까지 여기는 리퀴드입니다 라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100도씨가 딱 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열이 들어가죠.
근데 열이 들어가면 이제 액체가 되면 이제 분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액체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약간 분자 간의 인력을 잃는데 이것처럼 단단하게 딱 갖춰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상태가 돼 있다가 열은 계속 들어가는데 온도는 안 높아져요. 왜요? 들어가는 열이 이거 다 끊어야 돼. 그죠? 들어가는 열이 수기압을 완전히 야방내야 되고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놔야 돼요. 따로따로 놀게. 오케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열량은 일정하게 들어가고 열은 들어가고 온도는 높아진다. 이때 들어간 열량을 일정 압력의 델타 H 베이퍼레이션 기와 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를 기와 열만큼 열이 투여됩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스로 몽창 다 바뀐 상태가 되면은 다시 또 열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때 기울기는 가장 급하게 으악 하고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솔리드, 여기는 솔리드 리퀴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건 리퀴드, 요건 리퀴드 가스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그림은 시험에 기출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값이 만약에 여기 6이면 요건 얼마예요, 값이? 요건 얼마니? 42니까 요건 몇 배 차이다 하면 7배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기출에 그대로 떴었거든요. 오케이? 안 뜬 건 뭐가 안 떴냐면요. 이게 떴으니까 이제 이것 뜰 가능성은 없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안 뜨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이 온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140도라고 하자. 140도씨라고 하자. 이 온도를. 그러면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30도씨의 얼음을 140도씨까지 보내주고 싶을 때 140도씨의 수증기로 바꿔주고 싶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뜬 것은 요걸 요렇게 시험에 주면은 의외로 많이 틀릴 거예요. P와 T의 그림으로 줍니다. 상변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이게 얼음이 왼쪽, 물은 여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여기 상태는 뭐죠? 솔리드, 여기는 리퀴드, 요건 가스, 압력은 이레이템 상태에서 일정 압력에서 온도 변화를 줘서 고체를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바꿔주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도는 여기가 마이너스 30도씨 하면은 도도도도도도도 해서 현재 이런 상황. 이 상황부터 온도를 올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려줄 때 자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 온도가 얼마니? 140도씨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들어간 열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를 계산해 보라라는 것에서 실수가 99% 다 나온다고요. 요거 분명히 상변화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돼서 요거 뭐로 바뀌었니? 솔리드네? 요건 뭔데? 리퀴드네? 요거 뭔데? 가스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들어간 열량 자 요 과정은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은 요거 몇 도인데 요거 몇 도인데 0도씨거든. 요거 몇 도인데? 100도씨거든. 자, 여기 과정, 요 과정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들어간 열량 얼마? 어따, 나이스. 요거네요. 그죠? 여기구나. 요 과정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열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열량일 겁니다. 이거 맞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는 구하는 것은 큐걸 시멘트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시멘트로 구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비열은 얼마인데? 예를 들면 뭐 1몰의 물이라고 치자. 1몰의 물. 1몰의 물이라고 치자. 1몰의 물을 아니 얼음이라고 치자. 1몰의 얼음이라고 치자. 자, 비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3 곱하기 1몰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8g을 대입해야지만 그램 날아가는 거 알겠니? 오케이? 1몰의 물 그랬으니까 18g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T는 얼마겠습니까? 30이겠죠. 그래 0부터 30, 마이너스 30부터 0까지가 30만큼 증가됐겠죠. 여기서 들어간 열량은 바로 큐걸 시멘트. 여기 바로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오케이? 여기서 놓치는 게 대부분 다 이걸 놓치지요. 여기서 들어가는 열량이 뭡니까? 요점에선 열량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의 점이니까 안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열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들어가요?
델타 H 퓨전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열량은 뭡니까? 이게 델타 H 퓨전이거든요. 이게 델타 H 퓨전만큼 들어가 줍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조점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요걸 놓친다고요, 학생들이. 이런 그림으로 주면 놓치고 이런 그림으로 주면 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입니까? 6kJ이니까 6000J입니다. 몰당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6000J 몰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은 또 뭘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빨간 건 또 뭐겠니? 그래, 요거겠죠. 이때 들어가는 Q걸 어떻게 구한다? 시멘트로다가 Q 알고, C 알고, 질량 18 알고, 온도 변화는 얼마니? 100이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 요점에서는 여기 열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요점이 바로 뭔데? 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점에서 들어가는 열량은 뭐라고 한다? 델타 H vaporization 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케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42kJ이라 그랬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자, 마지막. 여기서 필요한 열량 여기서 얼마큼 들어갑니까? 요게 누구니? 바로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뭐겠어요? Q걸 시멘트로다가 알죠? 18이죠? 온도 변화는 40이겠죠. 그러니까 값을 각각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주면 다 틀려요. 거의 10명 중 8명은 이걸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에서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열이 안 들어가는 걸로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병신 새끼는 Q걸 시멘트를 왜 쓰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시험에 직접적인 것이 이런 게 안 떴다고요. 기출에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나왔기 때문에 뜨면 이제 이런 게 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알아들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나 지금 현재 몇 몰을 했다고? 요걸 야, 물 얼마나 했다고? 1몰에 물을 했다 그랬잖아. 1몰에 얼음 갖고 했다 그랬잖아. 1몰에 얼음 갖고 했다고 했잖아. 지금 그지? 그랬잖아. 근데 자, 2몰이라면 이제 2몰이라면 자, 이제 1몰이 아니야. 2몰에 얼음 갖고 했다. 갖고선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라 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똑같이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미기출이거든요. 이것도 미기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나왔었으므로 동일하게 뜰 가능성은 0%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변화 그림이라든가 내지는 몰수를 바꿔주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뜰 가능성이 높다 이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자 이제 2몰이야. 그러면 2몰이면 자 스타팅점 마이너스 30도씨 똑같죠. 자 2몰이면 열은 가할 때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겠어? 덜 높아지겠어? 1몰일 때 이렇게 높아지면 2몰일 때는 더 빨리 높아져? 덜 높아져? 덜 높아지니까 기울기가 더 안만하게 가겠죠. 완만. 그지? 그 다음에 1몰일 때 6kJ 들어가니까 2몰이면 얼마큼 들어가야 돼? 12kJ 들어가니까 요거에 보다 2배가 돼야 되겠지요. 대신 어느 점은 동일하게 0도 맞죠.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가야지요.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또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또 돼야지요. 또 여기가 안만해져야지요. 요 그림 서브노트에 나와 있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림의 양상으로 뜰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 우리가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꽂을 수 있겠어요. 요거 정리 잘 해야 돼요. 알았지? 정리 잘 해가지고 안에 깔리도록 딱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라고요. 정리를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꽂아 놓는 게 중요한 거 알았지? 자 일단 요거에 관한 내용 Q걸 시멘트 나중에 어떻게 이걸로다가 델타 H 어떻게 구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Q걸 시멘트란 것은 뭔지 알겠니? 이때 들어가는 열량이 만약에 일정 압력에서 들어간 열량이면 이때의 Q 값은 뭐가 된다? 곧 델타 H가 되니까 델타 H를 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라고요. 오케이? 하나 더 넣었지? 하나 더 넣었죠? 자 헬스가 뭔데? 헬스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화학 문제가 골치 아파져요. 헬스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복잡해요.
자, 예를 들면 헤스의 법칙이란 것은 그냥 거기 있는 거 예 하나만 들을게요. 자, 예를 들면 헤스라는 것은 이몰의 수소가 질소랑 만나서 N2 H4가 됐다. 이때 델타 H1을 95라고 하자. 95.4. 또 N2H4가 또 수소랑 만나서 두 개의 NH3가 됐다. 이때 델타 H2를 마이너스 187.6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 값은 얼마니? 3몰의 수소가 질소랑 만나서 2몰의 암모니아 될 때의 값은 델타 H는 얼마인데요? 이런 걸 구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법칙이죠.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헤스야 지금. 자, 요거하고 요거 줬어요. 이거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나왔죠. 그지? 그러면 이 엔탈피도 어떻게 해라? 결국은 두 개를 더해놔. 그래서 결국은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하면 이 값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헤스의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반응식을 더하면 델타 H도 더하고 빼면 빼고 여기다가 만약에 3배 해주면 여기다가도 3배 준 다음에 더하고 3배, 4배 주면 4배 준 다음에 빼고 뭐 이지랄 해라. 이게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에너지는 보존된다면서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헤스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다른 표현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건 됐지. 요건 그냥 잠시 후에 문제로다가 접근하면 금방 먹어요. 자, 요거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건 설명 안 해도 된다. 이거 해야 돼. 안 하고 싶은데 이씨. 안 하고 싶어요. 옛날 했던 거야 이거는. 흉측한 어린이 설명한 거는 다 까먹고 새로운 내용만 자꾸 좋아하고. 야. 델타 HF0 NA 양이온 가스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력학적 자료가 뭐겠니? 이온 에너지 또 승화 에너지. 이거 발음이 진짜 부자구나. 근데 이 새끼 잘하네. 어휴, 잘했네. 그래. 자, 요거 뭐야? 요거 보는 순간 바로 쓸 수 있겠어? 요거 보는 순간 바로 자,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운수는 내가 누군데요? NA는 어떤 상태? 고체로부터 NA 양이온. 자, 이거 만들어내야 된다. 전자 튀어나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한 값을 갖다 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NA 솔리드가 NA 가스가 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NA 가스가 그 다음에 NA 양이온 가스 되고 전자가 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때 들어간 에너지는 승화열, 이때 들어간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니까 결국은 두 개를 더한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가능한 게 바로 델타 HF0. 요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알아들어서요. 선생님이 뭐 얘는 알았는데 너 알아들었어? 진짜로? 짜로 진짜로? 너 알아들은 거야? 그랬어. 고마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줘봐. 델타 HF0 O2 가스. 자, 값이 얼마니? 얼마? 0? 왜 0이라고 단정적으로 꽉 얘기해? 내가 묻는 건 다 0 아니면 0 아니야? 그러니까 값이 얼만데? 얼마야? 왜 0이야? 그래, 얘가 가장 안정한 성분원수 자체거든. 그러니까 O2가 O2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자기가 자기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되는 거니까 무슨 일 벌어져? 뭔 일 벌어져?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델타 HF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원수 그 자체는 그 값이 제로입니다. 오케이? 뭐가 제로? 표준 생성열이 제로야. 표준 생성열이 제로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오케이? 표준 생성열이 제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표준 생성열 뭐 이런 거 막 헷갈리면 앙돼요. 나쁜 어린이에요. 그런 거 헷갈리면 진짜 개가슴 아픈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말이지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자, C6H 12O6. 자, 이거 상태는 생략. 두 개의 액자를 됐어. 오늘 저 때 한잔 할까? 갑자기 또 가르칠 때마다 술 먹고 싶어요. 내가 작년 7월부터 그렇지 작년이네. 작년 7월부터요. 7월달 엄밀하게 6월부터요. 6월부터 아유 메가랑 재계약 안 하려고 개백 쓰다가 결국은 포로 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나 스트레스가 받던지 6월부터
엄밀하게 한 8월, 9월 정도까지 4개월 스트레이트로 매일 먹었어요, 술을. 4개월 동안 매일. 근데 물론 난 이제 술이 주량이 세진 않아요. 뭐 인디케이터, 알코올 인디케이터 한 잔 마시면 얼굴 빨개짐. 그래갖고 주량은 세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먹어야 소주 반 병, 뭐 맥주 한 두 캔, 뭐. 표정은 선생님 왜 음료수를 드시고선 술 먹었다는 표현을 쓰시나요?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만. 근데 매일 먹으니까요. 와, 사람 죽겠더만. 와, 진짜 사람 진짜 막 뭐 거의 막 막 죽을 것 같더만. 그냥 죽을 것 같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얼마게 이 반응의 델타 H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걸 구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각각의 얘와 얘의 표준 생성열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표준 생성열의 기본적인 정의는 델타 HF0의 기본적인 정의는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의 수도 그놈 몇 몰 만들 때 값이야. 1몰을 생성시킬 때 값입니다.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로 1몰을 만들 때 값인 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는 뭐겠어요? 표준생성의 단위는 킬로. 보통 줄이나 킬로줄 쓰거든요. 1몰당이니까 킬로줄 퍼몰 되겠죠. 오케이. 요건 단위가 킬로줄 퍼몰 1몰당의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킬로줄 퍼몰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반응의 델타 H가 얼마인데요? 포도당이 에탄올 되고 CO2 될 때 이 반응의 델타 H는 얼마입니까? 구하는 방법은 생성물의 값에서부터 반응물의 값을 빼주세요. 생성물의 값이 얼마인데요? 자, 에탄올이 몇 몰 생겼는데요? 2몰 생겼으니까 2몰 곱하기 에탄올이 1몰 생길 때 델타 HF 값은 준다. 오케이? 얼마인데? 못 외워 나도. 마이너스 277.7. 이거 못 외운다고 왜 웃었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되는 값이야 이거? 이거 안 외우면 난리 부르스 나는 값이야? 야 축구 2대1로 진 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마이너스 277.7 킬로줄 퍼 몰이다 이거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알겠니? 요게 누군데? 얘가 누구니? 마이너스 270.7이 누군데? 에탄올의 표준 생성 열. 나이스.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열이에요. 식으로 불러봐. 에탄올의 표준 생성열을 화학식으로 불러줘봐. 에탄올 1몰이 만들어진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완전 조각 고름 떠 있고. 야, 이거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야, 그래 불러. 에탄올이 에탄과 올의 합성이야? 그런 거야.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으로서가 에탄올은 에탄과 올의 조합체야. 에탄 1몰이야. 에탄 1몰과 올 1몰이 모여서 에탄 올 1몰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놀라운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표준 생성열을 보고선 이걸 보고선 식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이렇게 되면 자 값은 얼마? 270.7.7 킬로줄 퍼몰이라 그랬어. 근데 이거 내가 안 한 거야. 저요 했어요. 에탄올이 에탄과 1몰이 묶인 거야. 안 와. 자 불러봐봐.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너무 긴장하지 마. 야, 시험장에서 이거보다 더 떨려. 야, 네가 웃었지. 네가 불러. 소주가 왜 나오는 거야? 이게 소주가. 야, 나 진짜. 이게 왜 소주? 그래, 이게 소주다. 이게 자비적 13%인데. 여기서 왜 소주가 왜? 나 진짜 미치고 수소? 뭐 수소부터 나오세요 또. 아니 성분 원소가 누구하고 누군데? C하고 H하고 온대요. C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C. 야, 이 C는 흑연인 거야. 왜 소주가 나오고 깜짝 놀랐던 거야? 술 땡기네. 술 먹고 싶네. 수소는 안정한 상태가 H 뭐야? H 또 깨야 깨야 소리야 리야.
뭐 소리야? 아 게스. 미안해. 거의 발음이 비슷하다 야. 오는 뭐야? O to gas야. 이거로부터 누구 만들어야 돼? C2H5OH를 갖다 1몰 만들어야 돼. 그러려거든 탄소는 2몰 있어야 되는 거고 수소는 3몰 있어야 되는 거고 산소는 2분의 1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 쓰는 거야. 당연히 아는 거야. 앞에서 개강조를 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생략을 괜히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야. 또 가르쳐줬으니까 됐지. 아나? 응?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누군데? 이건 에탄올이야. 자, CO2는 2몰 곱하기 CO2의 값이 얼마가 나와 있겠지? 394.5인가 보다. 맞아! 아니 틀렸구나. 에이씨. 393. 킬로줄 버몰인 거야. 자, 여기까지가 누구죠? 여기까지가 누구니? 생성물의 값 전체 다고요. 반응물은 C6H12,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값이 얼마냐면 1260.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 1몰 곱하기 마이너스 1260 킬로줄 per 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이렇게 돼서 단위만 보면은 몰 날라가니까 단위가 뭐 나오겠어? 몇 킬로줄 하고 나오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델타 H 값이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솔직히 계산해 줘야죠. 네가 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82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값은 마이너스 82kJ라고 나와.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2kJ라고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건.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1을 의미하는 걸 말로 한번 해보는 거야. 말로 해보는 거야. 뭔데? 그래 발열이야. 이 새끼 간단하게 얘기하네. 이 새끼 이거 할만해 확 만드네 그거. 진짜 엄청나게 간단하네 이 새끼 이거. 그래 잘했어. 발열이야 새끼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돌아가셔서 에탄올 2몰 만들고 CO2 가스 2몰 생성시킬 때 82kJ이 방출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니 그렇게? 오케이.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거든 180g 퍼물이거든. 그럼 1몰의 질량은 180g 퍼물. 그럼 이런 말 또 쓸 수 있겠니? 포도당 180g이 완전히 돌아가셔서 에탄올 2몰 만들고 CO2 가스 2몰 만들 때 82kJ이 방출돼요 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니? 그렇게 쓰는 건 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1포도당 1g이 이렇게 될 때는 얼만큼을 방출하겠니? 180 저 값을 나누기 이 새끼야 잘해보는데 왜 그래? 야 180g이 이렇게 될 때 82kJ이 방출되면 1g이 이렇게 될 때는 몇 킬로줄을 방출하겠냐고요. 얼마겠네? 이 값 나누기 180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이 값 나누기 180g 하면 되겠니? 그러면 이 값 나누기 180g을 180 나눠주면 되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되겠지?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줄 per 그램, 그램당 몇 킬로줄이 방출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 식을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델타 H 구하는 방법은 델타 H 구하는 방법 중에 생성물 빼기 반응물로 구할 수 있고 그 반응식을 의미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응식의 의미성? 반응식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이다. 이런 걸 이해가 되는 거 맞소?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나만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예. 얘들아 다 됐니?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설명했잖아. 반응물 빼기 생성물이라고. 이게 얘가 누군데? 결합 해리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 반응물 빼기 생성물 유기화학에서도 했잖아. 유기화학에서 프리라디칼 서브스티튜션 반응에서 반응물 빼기 생성물의 값으로 델타 H 구하는 거 했잖아. 선생님 그쪽 머리는 이쪽이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려면 오래 걸려.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델타 H 구하는 거 머릿속에 딱 꽂아놓을 수 있겠니? 네 가지? 델타 H 구하는 거. 선생님 델타 H를 왜 구하는데요? 자 델타 H가 마이너스면
그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델타 H가 플러스면 그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이게 나중에 엔트로피와 연결되어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H 구하는 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H 구하는 것이 8단원 열욕학이에요. 열욕학. 오케이? 내용은 끝. 다 했어요. 내용은 다 했고 지금부터 이제는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이 내용 갖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하나씩 확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기출 문제와 더불어 거기 있는 예제까지도 한번 다 풀어주고 싶습니다. 기출 문제 예제까지 한번 다 풀어줄 테니까 야 조금만 쉬었다가 내용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웠다고 믿어 오시면 당. 그리고 기출 문제와 예제를 풀어드릴게요.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